여 변호사님, 네. 지난 25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 징역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네.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 변호사님은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하셨으니까요. 이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런 판결 내용들을 보고 이런 것은 도대체 김동현 부장판사보다 판사를 훨씬 오래 하고 변호사 생활을 지금 수십 년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네. 이게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이 검사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도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거법 때는 변호사가 3명이었어요. 이승엽, 김종건, 김희수. 네. 그런데 위중교사 때는 거기다가 부장판사 출신 조원철, 정주희 이 두 분을 보강을 해서 이런 변호사들의 역할도 좀, 그러니까 유력한 변호사라든가 지금 바로 이 부장판사를 하다가 나온 쌩쌩한 네. 우리가 흔히 정관 말하는 변호사를 정관 변호사들을 이렇게 쓰는 게 좀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말해달라.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무죄도 할 수 있다. 판사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 변론 요지서 보낸 거, 그다음 녹취록 이런 걸 다 보면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드렸는데 이번에 변호사가 과연 역할을 했냐?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변호사를 유력한 사람 쓰면은 무죄도 유죄로, 유죄도 무죄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전혀는 아니지만 네. 치열한 법리 다투면은 그럴 수 있어요. 변호사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예, 치열한 유능한 법리. 변호사. 아니 법리가 예. 이제 아주 미묘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심지어 저희들은 일본 판례, 예. 미국 판례는 대륙법계 하고 그 영미법계 좀 다르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선례가 잘 없고 이러면 미국 판례까지 찾아냅니다. 심지어 예. 미국에 가면 넥서스라고 그런 그 판례 찾는 그 저기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예, 이번에도 고의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거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그 어떤 증인을 갖다가 잘 세워가지고 예. 그 증인을, 그러니까 검찰 측에 유리한 증인을 꼼짝 못하게 묶었다든가 아니면 자기 측 증인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거는 사실 판사들이 잘 안 믿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은 어차피 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호사의 역할보다는 판사의 역할이 큰 무죄였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번에 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 판결문이 101쪽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판결에서 뭐가 좀 가장 납득할 수 없다, 이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 앞서서 저는 이번에 정말 판사를 지낸 게 부끄러운 법관 출신 주제란 말이 그 김우영 의원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저는 그 사실은 법관 선배로서 가능하면 비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사건은 진짜 이 부끄러운 판사로서 부끄러운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항소심 가면 거의 막 바뀔 게 99%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저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9% 유죄인데 1%라는 지금 뭐 그 전혀 상식을 벗어나는 법관이 있으면 무죄 나오는 거다. 방법이 없죠. 그거야 뭐 그 판사, 그리고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1심 판결이면 그런다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판결에서 가장 납득 안 가는 게 이 증인이 증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위증교사냐.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증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거지. 그 교사라는 거는 이 사람이 증언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지. 근데 할지도 안 할지도 안 할 사람을 왜 그 위증교사 합니까? 아니 그렇게 전화를 4번이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그 고의성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증언을 할지 안 할지도 몰랐고
또 설사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더라도 무슨 말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고의성이 없다. 그다음 그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교사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 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의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저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그 변론 조치서 보낸 거, 네. 그다음 뭐 전화를 4번이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한 걸 전부 합쳐서 이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지. 아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말을 갖다 교묘하게 예. 사실대로 말해달라.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 갖다가 나중에 혹시 문제될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는 이 사실관계를 갖다가 인정한 자유심증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판사로서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역량은 있다 칠 때 어떤 생각, 네. 어떤 이념, 이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도 보내줬고 예. 나중에는 또 그 변호사가 자기가 가서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네. 질문을 할 거라고 질문 요지서를 보내줬고 그 질문 요지서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는지 또 전화로 확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되살려 달라. 예. 그러니까 억지로 예. 이렇게 모른다는 걸. 예. 근데 그거에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얘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나 더 생각나는 게 그 변론 요지서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방어권 행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방어권은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방어권을 이야기하는 거지. 증인한테 어떤 변론 요지서에 있는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해달라는 게 이게 무슨 방어권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어권 행사라고 적은 게 사실 제가 그 판결 뭐 101쪽이라 그랬나요? 네. 그걸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게 언론 보도에 난 걸 따르면은 방어권 행사라고 그랬다는데 예. 이거는 그걸 어떻게 증언할 사람한테 위증을 갖다가 이렇게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방어에 필요한 그 변론 조치서를 보내준 게 왜 방어권 행사입니까? 딱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변호사가 미리 만나서 했다는 거 있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증인으로 나올 사람을 왜냐하면 그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이 사실 뭐 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할 것 같으면요. 증인 아예 그 저기 신청했다고 취하해버립니다. 취하해버리고 예.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도 양심껏 변호사를 하려기 때문에 이 증인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이런 증언을 하면 우리 피고인한테 불리하겠다. 그거는 변호인으로서 불리하게 증언할 사람까지 내세워가지고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법적 윤리에도 반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미리 만나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고 이런 걸 전부 다 그 변론 조치서 보내면 합하면은 이 증인한테 아마 김진성 씨한테 내가 이렇게 물을 거다. 그럼 김진성 씨가 난 그거 모른다 또는 기억이 없다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말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 받지 않냐. 그 이렇게 말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위증교사죠 또.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것보다도 예. 김진성이가 왜 위증을 했느냐. 위증의 동기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김진성이가 나와서 위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은 이것도 위증으로 해서 김진성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500만 원에 네. 벌금.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김진성이가 위증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 김진성이가 왜 위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김인섭 씨하고 같이 백현동 사업을 네. 벌여가지고 김인섭이가 70억을 받으면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로비스트로 이 김인섭을 정바울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김진성입니다. 네. 정바울이 2단계만 높여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김인섭이가 이재명하고 제일 친해서 거의 연결시켜준 사람이고 형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70억의 절반을 주겠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도 보면은 이재명은 슈퍼갑이고
이 김진성은 슈퍼 을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김동연 부장판사는 그런 게 없어요. 범행이라고 한다면은 육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언제 어째서 왜 했느냐. Why? 예. 그게 이 판결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언론 보도나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증인 신문할 때 저희 측이 신청한 증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딱 증인 선서하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면은 뭐 위증죄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걸 보통 사람 엄청나게 겁을 내요. 위증죄 처벌받는 위증죄가 또 처벌받는 건 언론 통해서 다 아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진성 씨가 아무 관계 없다면 그거 위증 왜 합니까? 자기 나 혼자 처벌받을 거 각오하면서 위증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죠. 처음에 첫 재판에는 나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성이랑이 빨리 나오라 해갖고 두 번째 재판에서 겨우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 이재명, 정진상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김진성한테 위증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처음에는 거부했을 거예요 아마. 나 모른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현동이라든가 이런 자기 진짜 슈퍼 을인데 그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이재명한테 당신은 또 경기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을 거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안 그래도 김진성 씨는 500만 원 지금 벌금 받고 유죄로 판결 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진성 씨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럼 누군가가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고 뭐 정진상이나 그러면 그 변호인이 시켰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이런 판결이 나왔고 이제 고법에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항소심에서는 99%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이번에는 2024년 선거법 재판입니다만은 2019년 선거법 재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1심에 최창훈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 임상기 부장판사가 3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그걸 또 대법원에서 권순일이가 뒤집었어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패턴을 밟지 않겠느냐. 대법원은 아니죠 지금은. 예, 대법원은 이제 이미 그때는 김명수 예. 대법원이지만 그러니까요.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으로 12대 2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뭐 인준을 받으면은 그분도 중도 보수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12대가이기 때문에 대법원 가봤자 항소심으로 끝이에요. 위증교사 이거는 그때는 그 왜 그걸 갖다 공개된 자리에서 거짓말한 거 가만히 있었던 게 거짓말이 아니냐 그건데 그건 법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고의 문제고 전혀 법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9% 유죄 나오면은 거의 확정입니다. 또 항소심 가면 무죄를 받은 사람이 뭐 막 주장하고 증인 내세고 그럴 수 있습니까? 무죄를 받아버리는데. 아니 검찰이 공격하니까 자기 수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본인이 이게 유죄라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할 것인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위증교사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딱 나와버리니까 이걸로 이재명 끝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 이거는 뭐 위증교사는 유죄 나오면 좋지만은 안 나와도 별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법에서 뒤집어지리라는 게 또 대다수 이 법조인들의 이 전망인데 고법만 하더라도 지방법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다 중견 판사들이고 또 고법하고 중견이 되면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도 띄지 않습니까? 생각이 범위가 넓죠. 그리고 이번에 판사들도 세 명의 합의부가 이 1심하고는 다르잖아요. 다 중견들이 모여 있는 거고. 1심은 재판장이 워낙 경력차가 배석하고 많이 나니까 재판장이 이렇다 하면 배석들이 그걸 저도 그 부장판사 할 때 배석들이 제가 무죄하자, 유죄하자 하면 이게 뒤집기가 힘들어요. 부장한테.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하나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선임제를 폐지했어요. 폐지하면서 고등부장도 법원장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하면
지금 고등법원 부장들이 진짜 이 김명수 법원에서는 이거 뭐 법원장도 한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보고 이거 뭐 이 사람은 영 재판이 하는 게 아니다 싶으면 네. 법원장 왜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고등부장들이 네. 이제 그 어떤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도 정당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일 훌륭한 게 상식에 부합하는 모든 판결과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조희대 뭐 우리 고등학교 2년 선배니까 잘 알지만 그래서 이번에 고등 올라가면 이렇게 1심 뭐 김동연은 뭐 다음 이재명 대통령 되면 또 뭐 어떻게 대법관을 노리는지 몰라도 예. 지금 고등부장 중에는 이렇게 막 대놓고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정치 판사는 없을 것이다. 정치 판사는 없다. 예, 정치 판사입니다. 저는 잘 예. 비난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비난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국민들의 평가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하고 같이 그렇죠. 같이 보기 때문에 예. 어떤 정치적 이념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예.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정말 이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데 29일 날 바로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선고가 잘된 판결이냐 41%, 잘못된 판결이다 39%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된 판결이다가 우리 국민들은 더 많아요. 지난번도 사실은 선거법 때도 잘된 판결이다가 뭐 1% 차이였죠. 43대 42. 예. 여기는 또 2%네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새 보수 유튜버의 유튜브 구독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예. 그것처럼 뭔가 이게 내가 지지하는 쪽이 잘 안 되면 이게 응답이 응답률도 저조하고 귀찮아. 예. 근데 이번에 이 1심 유정에 대해서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지지, 국힘 지지, 예. 그다음 70대 지지, 예. 이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전화를 돌리는 순간, 됐어, 끊어버려요. 그 실망이 너무 크니까. 예. 어떤 그 자기 생각대로 뭐가 세상 일이 풀리면 신이 나니까. 아, 답변 잘하죠. 이번에 판결 잘 됐습니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처음에 1심 그 났을 때는 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견해가 아주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 매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예. 실망해서 대답을 거부하거나 모르겠다 한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신이 나서 응답한 사람은 진보 또는 개딸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이게 잘된 판결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이 법리에 좀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렇다 이것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망한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